예, 이지성 기술사입니다. 131에 합격했고요. 네, 현재 여기 이 강의실 말고 저쪽에 종로 기술사 학원이라고 강북 심한반 지금 현재 멘토링 중에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 15일 날 예, 합격자 발표가 났었는데 그때 붙어서 이제 보통 지금 한 1년 차 접어든 기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딱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 그러니까 11월에 예, 강남에 이제 ITP 학원에 가서 기본반을 하고 그다음에 1월 시험을 바로 봤죠. 네, 딱 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해서 내년도 첫 시험을 보고 정확히 53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보았을 때 나름 느낌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대는 했는데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8점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가 커트라인이 60점인 건 아시죠?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 거의 턱걸이로 저희가 이제 720점을 받아야 되는데 722점으로 제가 2점 차이로 턱걸이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왜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했던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좋은 점 아까 이제 강민토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느끼는 그런 것들도 좀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컸던 거는 저는 이직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뭐 업권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맨 처음에 금융권을 갔다가 유통업도 갔다가 현재는 이제 SK 쪽에 제조업 쪽에 있는데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이런 ICT에서 경험을 가지고서 뭔가 내가 다른 어떤 추가적으로 내 시너지를 낸다.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이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실은 감리사를 저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감리사가 아시다시피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1분 이내에 정말 내가 아는 정확한 지식을 딱딱 찍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시험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응시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워서 이런 약간 서술형 쓰기 시험이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네, 기술사로 이제 준비를 했고 아무래도 뭐 노후에 대한 대비 그래서 이제 노후 50대 이후에 만약에 내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함격하다 보니까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기술사를 또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명함을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명함에 있는 타이틀을 떼고 나면 내가 어떤 것들이 남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0대에 접어들면서 저도 어떤 일을 이제 앞으로 10년 이상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만약에 망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내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다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어야 내가 또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셀프 브랜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뭔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맨 처음에 개발자로 시작을 업무를 했는데 한국에서 정말 시니어 개발자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개발을 업무를 수행을 하시면 보통 PM이나 관리자급으로 다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관리자가 될 거, 예, PM을 할 거, 조금 이제 실무 기반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능력도 기르고, 어떤 변화 관리라든가 그런 신속한 어떤 대응을 위해서, 뭐 내가 아무리 막 떠들고, 나 잘해요, 뭐 이력서에다가 뭘 넣고 해도, 이 정보관리기술사라는 타이틀 하나로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도 이제 명함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지성 옆에 이제 정보관리기술사 이렇게 딱 박아놨는데 명함을 드리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제안평가를 이제 다니면서 제안서 평가도 하고 하는데 나갈 때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술사는 최근에 많이 못 봤는데, 정말 영광이다. 이렇게 해주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그렇게 낮진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T 국가 최고 자격증이잖아요. 예, 그리고 감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기술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저희는 뭐 따로 그 정보공학 기술사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직 아까 뭐 말씀 쭉 이제 강멘토님께서 해주셨는데 일단 최종 변경까지는 기본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연봉이 테이블이 안 맞아서
저도 이직을 못하고 있지. 예, 웬만해서는 다 서류 통과되고 최종 면접까지 가가지고 다 이제 협상까지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기업에서 요즘에는 대기업도 다 테이블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을 제가 요구를 해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지. 사실 뭐 안 되는 케이스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노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감리, 그리고 이제 제한평가, 서적 지필, 아니면 저같이 이런 학원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다른 어떤 수익 같은 것들 좀 창출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최상위 레벨의 어떤 그런 관리자급으로 조금 회사 생활은 최대한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가치 상승과 셀프 브랜딩의 시대에 맞춰서 혹시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떤 나만의 그런 타이틀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술사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기숙사 공부를 해보니까 뭐 좋은 점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하셔라. 저는 그리고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공부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저를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신 것도 있고 뭐 이 일반적인 회의 석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들이 그래도 막 이렇게 가볍게 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희 애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10살에 접어들었는데 뭐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자랑스러운 아빠 내지는 제가 또 얘기했어요. 너도 이제 기술사 공부를 좀 이제 시작해봐라. 너 지금 시작해도 10년 걸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농담이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게 많아가지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합숙 전략은 제가 우연히 이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훔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요약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추진하라. 요 세 가지가 이 책의 모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야구 선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최고의 야구 선수를 그냥 따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폼이나 어떤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뭐 타격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나고 힘들고 막 하는 것도 경험이긴 하지만 빠른 시기에 뭔가 내가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제대로 뭔가 목표에 도달을 하려면 그냥 최고의 권위자를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고의 학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서칭을 쭉 해보니까 이제 세 개의 학원이 크게 나왔었고,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이 ITP라는 학원이 가장 크고 뭔가 이제 인프라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갔고, 또 연관 검색어에 네이버에 정보관리 기술사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정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해서 봤더니 그 또 이제 강 멘토님이 기필반을 또 운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필반으로 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궁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토와의 궁합이. 그러니까 그 심화반 이제 선택하실 때쯤에 이제 아시겠지만 각 반마다 조금 이제 특화로 미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은 쓰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회독 기반의 어떤 토픽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는 회독 기반의 키워드를 빨리 외워서 제대로 답안에 녹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반도 있고 어떤 반은 논리력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 답안을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기승전결 논리를 쫙 풀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기술사 답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1단락에는 전체적인 개요를 적고 2, 3단락에는 내가 하는 말을 적고 뭐 마지막 단락에는 뭐 좀 이렇게 재원이라던가 기술사의 그런 관점을 적는 그런 논리력을 또 강조하는 반이 있긴 한데 멘토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정상반의 정상 멘토님의 답안을 딱 보고 이 포맷하고 글자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무조건 따라한다. 거의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멘토의 답안을 그냥 무조건 복사,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그리고 이제 리먼의 소프트웨어 변화 원리 이래가지고 리먼이라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는 항상 변화해야 된다. 요구사항이 업데이트되면 그걸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 기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확장되면서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확장되고 엄청나게 이렇게 광범위한 시험에서 내가 어쨌든 간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요약을 잘 하시고 나만의 암기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회독 도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필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주는데 요거를 도메인별로 각 출력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보신다? 이게 이제 공부 한 1년 차 정도, 아니 6개월 이상 차 정도 되시면은 불가능합니다. 네. 엑셀에다가 토픽, 그리고 키워드, 그다음에 그런 두음만 딱 따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엑셀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거를 무한 반복을 하시는 거죠. 네. 무한 반복을 하셔야지 그런 회독 도구가 있어야지 예, 많이 많이 회독하고 많이 반복한 사람일수록 키워드가 떠오를 것이고 키워드가 있는 답안이 채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의와 키워드를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뭔가 그 좀 디테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때 내용을 보는 거고요. 아니면 개념도가 좀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림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는 거고 나만의 어떤 그런 해독 도구, 엑셀로 정리를 한다거나 예. 아까 강멘토님께서는 다 쓰셨다고 하잖아요. 별도로 메모장에 옮겨 적으신 것 같아요. 그럼 메모장 기반으로 내가 쓴 거를 해독을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잘 요약하셔서 해독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진하라. 이제 뭐 학원을 다니시다 보면은 아 이게 공부 방법이 맞느냐 이게 내가 해보니까 이거 너무 광범위하고 항상 이 실현과 고민과 갈등의 시기가 이제 옵니다. 특히 이 기필반 3주차에서 4주차 정도 되면 무슨 말을 떠드는지도 모르겠고 여기다 이제 뭐 전체적으로 로드맵 강의도 막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자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네. 자, 내가 한 분야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야는 아니고 넓게 와이드하게 굉장히 넓고 얕은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정말 키워드 기반으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토픽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박사학위 따신 분들도 되게 재밌는 게 인공지능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이 그 답안을 정확히 정말 깊게 써도 채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공부한 기술사분들이 채점을 하실 텐데 처음 보는 키워드예요. 물론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답안을 채점할 당시에 뭔가 이건 맞는 얘기다라고 하면 채점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공부했을 때 키워드 기반을 모든 기술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제네럴한 약간 그런 너무 깊이 있는 얘기를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고 제너럴한 그런 기술 깊이가 좀 얕더라도 예, 그런 키워드 위주로 이제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뭔가 이제 한 3주차, 4주차 때 고민이 되시더라도 그 방법이 맞습니다. 네, 항상 그냥 밀어붙이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기필반 때 많이 써보셔야, 써본 것은 그래도 오래 시간이 남고, 이 순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가장 많이 있는 시기입니다. 심화반 가면 토픽이 갑자기 1000개에서 1500개로 막 확장이 되면서, 네,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공부하기 바쁩니다. 공부하기 바쁘고 회독하기 바쁘기 때문에 기필반 때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아까 저기 그 템플릿 강의 있잖아요. 그거 딱 보시면서 내가 이런 문제 이런 템플릿을 가져가야겠다. 완성을 시켜 놓으시고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시간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제가 다시 기필반으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 암기장 회독할 수 있는 도구를 첫 번째 빨리 정비를 해놓고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쓸 키워드만 아니면 중요하다고 찍어진 키워드가 여기다 있거든요. 요거를 내가 빨리 옮겨 적어 놓고 아니면은 그 이미 다른 기술사님들께서 많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저도 저만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운을 받으셔서 조금 더 변경을 하시던지 근데 변경하시는 거는 좀 단점이 있는 게 요거는 남의 거가 어쨌든 간에 두음 같은 것도 남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은 내가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두음 내지는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정리를 하셔서 뽑아놓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회독을 하셔야 뭔가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기장을 많이 최대한 빨리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을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많이 써볼 것 같습니다. 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제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1월에 입과를 하긴 했는데 기필반 100기로 그죠? 100기로 이제 입과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사전 동영상을 다 반복을 한번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 번밖에 못 했고요. 네. 그래도 한 번을 하고 들어오니까 전혀 여기 왔을 때
전혀 딴소리, 전혀 내가 이상한 소리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니까 아, 이해 정도는 되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선행학습이 되지 않으면 정말 학원에서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전주에 네, 무조건 동영상 학습을 한 번 정도는 꼭 이제 듣고 어떤 전반적으로 큰 숲을 알고 계셔야 그다음에 강 멘토님이 한번 또 짚어주시면서 네, 한번 또 반복이 되고 또 이것도 회독에 또 이제 영향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전 동영상 학습을 꼭 하셔라. 예, 지금 못 하셨더라도 전주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보시고 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심화반은 이제 끝나자마자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화반을 바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근데 이미 중간 정도 심화반이 시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1월 시험을 제가 53점을 맞기 위해서 중간에 쉬면 뭔가 리듬이 끊길 것 같고, 예, 이거는 1월 달 시험을 이제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화반을 바로 연계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만약에 1월쯤에 이제 시험을 치시고 내가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좀 더 공부 효율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혼자 하시면 예, 포기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픽에 대해서 어떤 중요도에 대한 판단도 잘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에서 이걸 쓰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 심화반의 멘토링을 하시는 멘토 기술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공부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거는 굉장히 예, 무섭고 약간 좀 그런 예, 판단이시고 항상 뭔가 내가 빠지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하시고 학원에 무조건 나오셔서 네. 그런 것도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고민들도 멘토링을 통해서 극복을 하셔야지 이게 혼자 해서 될 그런 공부나 범위나 그런 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학원을 연계하시고 심화반까지 가셔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심화반 4기를 거쳐서 이제 비로소 7월에 60.16으로 합격을 했고 면접에 통과를 해서 12월에 이런 기간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요거 앞에 동영상까지 포함해서는 10개월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딱 세 번 만에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요 케이스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예, 지금 시작하시는 기필반이 가장 유력합니다. 내년에 아마 시작하는 기필반들은 1월 시험을 아마 보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면 뭐라도 50, 이제 135회가 되는데 내년에 135회 시험을 뭐라도 쓰실 수 있는 예, 그런 수준에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뭔가 내가 정해진 양 예, 저희가 이제 답안지가 14페이지인데 12페이지 이상 정도 쓰실 수 있는 거를 기필반에서 완성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면 53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동영상으로 선행학습을 통해서 예, 무조건 그 선행학습을 하셔라. 그리고 이게 좀 생각보다 깁니다. 그러면 지루할 수도 있고 한데 조금 1.5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이제 하시면서 좀 빠르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되셨다라고 해도 그거를 찾아보시기보다는 그냥 쭉 넘기시는 게 낫습니다. 네. 쭉 넘기시고 어차피 지금 한 번에 다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큰 숲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도 있습니다. 음성 파일. 그런 것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영상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핸드폰에 넣어놓고 그냥 소리로만 들어도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항상 반복이 중요하다.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마인드맵을 예, 제공을 저희는 이제 심화반에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필반에서도 아마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큰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큰 숲. 네. 그리고 그 전체 도메인에 대해서 어떤 도메인이 어떤 토픽들이 있고 이 토픽을 들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건 IT 경영인가, 네트워크인가, 딥인가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도록 그냥 그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제 깊게 하시려는 그런 강박이 있으신데 어쨌든 큰 숲 위주로 크게 토픽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마인드 맵을 활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암기장을 이 시기에 조기 완성하셔야 됩니다. 심화반에서 암기장을 만들겠다? 늦으신 겁니다. 기필반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암기장을 만드시고 회독독을 만드시고 예, 내가 쓸 키워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분야의 강점이다. 나는 PA 프로젝트 매니저를 많이 해봤는데 PM이 강점이다.
아니, 난 개발자라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좀 더 편하다. 그럼 나만의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런 내가 실무에서 경험했었던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별화된 키워드로 만드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학원에서 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그냥 키워드고요. 내가 강점에 있는 도메인들 몇 가지를 선정을 하십시오. 저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좀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DB랑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쪽을 많이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강점 도메인으로 가져가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만의 제가 실무에서 했었던 그런 업무 내용들을 녹여서 그 엑셀 시트에다가 별도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독 도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네. 심화반을 조기 입고하시거나 연계된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쨌든 토, 일 중에 하루는 이제 학원을 나오실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은 나만의 학습 시간이 있어야 되고 월, 화, 수, 목, 금은 어쨌든 뭐 생업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기가 어려우신 거 다 이해를 합니다만 최소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필반 종료를 하고 나서, 아, 내가 뭔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정말 큰 오산입니다. 네. 바로 심화반에 가셔가지고, 토픽이 또 확장이 되거든요. 한 1000개 정도 다루고, 기필반이 한 500개 정도 다룹니다. 근데 2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막 고민도 되고 하는데, 예. 한번 이게, 한 사이클을 돌고, 또 두 사이클 돌고 하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두 사이클이 어려운 거지, 이 두 사이클 가기 전까지는 어쨌든 누구나 다 어렵다. 그리고 지금 심화반에서도 그 사이클이 나만의 속도에 의해가 좀 늦으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도 그냥 묵묵하게 나만의 속도대로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속도는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여러 번 반복을 하고 하면 언젠가는 이 1000개의 토픽을 다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멘토와 관련된 필사 자료도 확보하시고 모범 답안 같은 거 공유를 많이 이제 강 멘토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데 모범 답안 많이 보시고 모범 답안에서 제가 주로 봤던 두 가지는 그림과 그리고 여기에 보여 있는 그런 표현력들 있잖아요. 목차에 어떻게 표현을 했으며 네, 이쪽에 그리고 이런 그림에 대한 포맷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딱 와요. 저는 그 정상 멘토님 그걸 보고 아 그냥 이거 따라야겠다라고 해서 그림 포맷도 저 몇 가지를 자주 쓰시는 그런 포맷을 따로 정리를 해서 아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이 포맷을 넣어야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똑같이. 네. 그래서 초반에는 내가 뭔가를 지어내시기보다는 딱 답안을 여러 가지를 보고 뭐 각반 심화반 멘토님의 답안지 내지는 부분 답안을 보고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선정을 하셔서 그림과 표현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초반에 하시기보다는 이제 기필반이 꼭 9주짜리잖아요. 한 4주차, 5주차 정도 되면은 조금 여유가 생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바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모범 답안 내가 쓰는 답안과 모범 답안의 답안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뭔가 답안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따라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심화반 가서 네. 그 잘하시는 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를 좀 많이 좀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1등은 한 적은 없고요. 사실 이제 129의 김효석 기술사님 분께서 항상 1등을 하셨고 네, 옆에서 어떻게 하나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시기상조긴 하지만 기술사로서 인사이트, 이제 3단락, 4단락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쭉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 나만의 어떤 그런 뭐 실무 사례라던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셔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전자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어떤 뭐 인터넷상에서 지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평소에 조금 공부하기 싫으실 때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리드문이라고 있는데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에 1단락에 이쪽 위쪽에 이렇게 시작하는 뭔가 나만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런 답안의 구성을 보여줘야 될 때 리드문을 잘 적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준비하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전자신문, 뭐 주간기술 동향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평소에 준비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네, 100%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이 시험이 4교시까지 100분씩 4교시 4번을 보는 이제 이런 체력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쓸 수 있느냐. 내가 집중하고 멘탈도 관리하고, 네.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안 보고 현장에서 이제 뭔가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되셔야 되죠. 모의고사에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고 현장에서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모의고사에서 했던 것들 그런 걸 떠올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바로 고치면서 현장에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모의고사 안 보시면은 현장에 가셔서 항상 당황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예, 내가 내 페이스대로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보는 어떤 스킬이고 400분을 지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몇 등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저희 ITP 모의고사를 보면 한 150명 정도가 동시에 봅니다. 네. 거기서 한 30등 안에 내가 들었다. 그러면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마지막 시험을 37등 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이제 131회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37등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상한 약간 근자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10명은 좀 제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험에 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등수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보시면서 등수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이때도 모범 답안이 이제 나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쫙 이제 잘 쓰신 분들 모범 답안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벤치마킹 하셔야죠. 좋은 거나 좋은 내용이나 나는 이걸 이 키워드로 썼는데, 이분은 다른 키워드를 또 썼네? 세련된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걸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멘토링의 어떤 모범 답안, 멘토분들의 모범 답안, 아니면은 잘하시는 분들의 모범 답안을 빨리 따라가시고 내 거를 만드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시간 안배, 답안 배치 이런 것들 모의고사 통해서 꼭 해보시고 모범 답안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차별화, 전자신문, 그다음에 요새 뭐 무료 AWS 컨퍼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뭐 무료 교육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요새 최신 트렌드라든가 최신 실무 지식 같은 것들, 내가 기술사로서 뭔가 더 좋은 내용이 있다. 이런 거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자기 업무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여태까지 제가 했던 업무를 싹 총정리를 해서 저와 유사한 토픽이 나왔을 때 내가 했던 업무와 유사한 토픽이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해봤다. 이거 내가 해봤다는데 어떨 거야? 너가 채점자긴 하지만 이거 내가 해봤다는데 그러면은 고득점이 터지더라고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무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DB나 AI는 무조건 제가 해봤던 거 위주로 제 인사이트, 저만의 그런 차별화된 경험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뭐 이제 멘탈이죠. 멘탈전입니다. 1교시형에서 13개에서 10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10개 다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모르는 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내가 기술사로서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그럴싸하게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이 시험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기하지 않고 저도 이제 2교시 때 합격 회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좀 느낌 안 좋다. 갈수록. 그리고 이제 그냥 중간에 나갈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모릅니다. 어려운 회차고 정말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항상 그런 회차에 합격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비벼서 기술사로서 인사이트도 보여주시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오는 게 그 당일의 시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련된 언어를 조금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신문 기사라던가 어떤 정식 보고서라던가 이런 데 보면은 구어체보다는 이제 문어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장 형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뭔가 사고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세련된 단어는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컨설팅 펌에서 발행하는 그런 발행물 이런 것들을 보고 괜찮은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애로사항보다는 뭐 애건이라고 하던가 뭐 그런 뭐 어떤 이해관계자와의 뭐 어떤 그런 관계를 뭐 라포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술사만의 어떤 그런 세련된 언어를 쓰고 봤을 때 이분이 경험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채점자는 어쨌든 답안지를 이 응시 인원이 거의 한 이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00개를 다 채점하다 보면 특이한 답안을 좀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강력히 채점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답안을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키워드에 이렇게 따옴표. 내가 이거 정확히 아는 키워드고 내가 남들보다 더 차별화된 키워드를 내가 준비를 해놨고 분명히 적었으면 채점을 받고
득점을 파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안지 작성하실 때 내가 요거는 핵심 키워드다. 이런 것들은 꼭 이렇게 따옴표 표시 내지는 노출을 시켜서 반드시 꼭 채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해독 도구 이제 엑셀 말고도 정말 이거는 너무 기억이 안 난다. 평소에 야, 이거는 내가 맨날 공부를 하지만 맨날 까먹는다. 특히 저는 표준이 그랬습니다. 표준. 그래서 ISO 12207 이런 것들 이제 보면은 표준이 맨날 저는 이제 까먹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1분짜리로 유튜브 쇼츠가 1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동영상. 요거는 이제 텍스트 비디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런 텍스트만 딱 넣으면은 1분짜리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네, 몇 초 안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렇게 내가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버에다 올려놓고 그냥 1분 단위로 한 개씩 토픽을 계속 해독을 하는 거죠. 네. 이 생각보다 그러면 60분에 60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극강의 효율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참고하실 만하고, 그리고 제가 일부 제 계정에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여기 많이 내렸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다 중간에다 제가 이제 뭐 사진도 놓고, 다른 학원 개념도 놓고 했더니, 이제 학원에서 약간 클레임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 상태긴 하지만, 지금 기필반에서 혹시 이제 엑셀 이외에 내가 이렇게 약간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소리도 들리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1분 단위로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한 개 토픽을 10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 개 토픽 딱 잡았을 때 10분이 넘어간다. 아니면 한 개 토픽 가지고 1시간 한다. 이러신 분들은 효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내가 어쨌든 간에 이 시험에서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고 키워드만 별도로 정리해서 내가 이것만 암기가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방법이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1분 단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회독 도구를 저는 별도로 만들어 놨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가 이거 한번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챗GPT, 클라우드 AI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이 생성형 AI, 뭐 라지 랭귀지 모델 해가지고 뭔가를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잘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특징, 기술 요소, 내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블로그를 서칭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바로 물어보시면 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줍니다. 약간의 환각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환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GPT라던가 이런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셔서 공부에 활용하시면 예, 좋습니다. 내가 별도로 정리하지 않아도 얘가 다 정리해주기 때문에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IDS와 IPS의 비교라고 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옆에 요 구분 뽑는 것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요게 실력이거든요. 이 비교 문제는 누가 이 비교 항목을 많이 뽑느냐. 요게 이제 또 굉장히 채점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짠 보시다시피 요렇게 비교를 많이 뽑아주고 있죠. 이런 것들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아, 자동으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 주니까 아, 요거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단기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든 좀 공부에 대한 효율을 높여보고자,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강의 효율을 위해서 첫 번째, 예, 1분 단위의 쇼츠의 회독 도구, 두 번째, 생성형 AI와의 결합, 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출석률 100%, 예, 무조건 학원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쓰는 시험이잖아요. 일주일만 안 써도 손에서 글자가 나가는 이 속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석하지 마시고, 기필반 때도 결석하지 마시고, 오전에는 쓰는 연습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무조건 써보셔라. 네. 쓰는 거는 또 그래도 오래 남습니다. 네.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써보면 많이 남기 때문에 결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를 하셔야, 네, 가능한 어떤 시험입니다. 멘토를 믿으시고 또 나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이게 내가 하다 보면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 이 시험의 정도는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은 있습니다. 근데 멘토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붙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강 멘토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필 말해서 최대한 완성을 해주시고 또 심화반에 오셔가지고 나와의 궁합이 맞는 멘토를 찾으셔서 예, 전적인 신뢰 그리고 멘토가 시키는 거는 웬만한 거 다 하시고 한 주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고치라고 할 거예요, 멘토가. 이번 주에는 글씨가 좀 작은데요. 글씨를 다음 주에 키워오세요. 이러면은 그거를 다음 주에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게 또 나가거든요. 네. 멘토의 과정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채워주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자가 어쨌든 빨리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니까 최대한 멘토가
뭔가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보완하세요 하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을 하시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한 조가 되셔가지고 끝까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간에 혼자 하다 보면은 뭐 토픽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서로 뭐 토론 약간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이제 같이 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전후조가 이제 전후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같이 공부한 조원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반에 암기장을 만드실 때도 각자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눠서 가져와서 서로 키워드가 뭘 넣는지 맨 처음에 이제 하시면은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서로 공부하시느라 바쁘거든요. 심화반이 또 이렇게 풀뿌리 흩어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필반에서는 조금 시간이 많은 관계로 그래도 이제 서로 어떤 키워드를 서로 썼는지 암기장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서로 공유도 하고 이게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뭐 저는 빨리 붙은 편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3년 이상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다들 이제 스터디 메이트가 좀 있으셨으면 외롭지 않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렇게 지금 기필반 같은 동기분들끼리는 조금 더 똘똘 뭉치면서 함께 공부할 페이스메이커를 만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 뭐 네이버 임명사전에 등록도 해줘가지고 제가 이지성 기술사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 이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험? 저는 이런 시험을 정말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400분 동안 이렇게 14페이지를 막 끊임없이 쓰면서 팔이 막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뭐 손목에 막 아대까지 끼면서 막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이런 시험을 하고 나니까 아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 약간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아 정말 이게 어려운 거지만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어떤 경험을 떠올리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많이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나가고 이제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제안평가나 아니면 뭐, 그래, 그 명함만 들어도 이게 아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 수업도 생기고,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이걸 무시를 못 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 하나 통화해서 이제 기술사님 뭐 도움 받으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잘 풀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좋은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 앞으로는 저는 뭐 이제 강의 쪽에 좀 뜻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대학교 출강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술활동 그리고 이제 감리로 좀 전환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회사 생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봐서 한번 C 레벨로 올라가 보자 이런 목표나 욕심도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결정 하시고 또 이제 투자도 돈도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기필반도 저렴한 편은 아니고 심화반도 사실 한 150만 원 정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이왕 하시는 거, 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그리고 이제 1년 안에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네, 제대로 이제 달려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공부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요거를 많이 보면서, 네, 좀 제 스스로를 좀 다독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이 9초를 달리기 위해서 4년을 훈련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9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평범하게 공부를 하면 그냥 평범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만의 차별화된 그런 인사이트나 그런 전략을 좀 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회독 기반으로 빨리 돌리고 제가 기술사로서 내가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답안에다가 어떤 얘기를 해야지 더, 아, 이 사람 하는 말이 정말 길사 같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또 뭔가 평범함보다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 검색을 해주시면 아마 제 이름으로 합격 후기가 또 딴 게 또 올라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제가 정리했던 그림 자료, 그리고 제가 그 정리했던 그런 아까 세련된 그런 단어 자료,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시면 여기 종로기술사에 오셔가지고 또 면담 요청하시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과를 원하시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렇게 또 연락을 드리고 멘토와 멘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면은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그 합격 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